지금 아마 우리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 중에는 이게 뭐 대체적으로 잘 알겠지만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좀 저기 뭔가 싶을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네. 근데 그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건 체계적으로 떨어진다. 인구가 감소하고 네. 뭐 등등으로. 또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뭐 그런 거겠죠.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못 미치게 성장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던 거죠. 네, 지금 잠재 성장률이 금년만 해도 그 1% 후반인데 0.9% 정도니까 반 정도도 지금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 떨어지는. 네. 그건 사실 제 정책 운용의 부족함 때문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하반기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몇 가지의 조치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급반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3, 4분기에 1.3%만 해도 벌써 이제 1.8%를 근접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 플러스 알파에서 네. 잠재 성장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 재정 정책,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로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조금 완화된 상태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은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또 국채 발행, 국채 증가 규모도 줄일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쪽에는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 경제 성장이라든지 AI 투자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네.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실 이제 내년 예산을 이미 만들었고 네.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뭐 저희들 경제 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려고 하면은요.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네. 지금 상태는 너무 바닥에다가 계속 하향 곡선을 긋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을 찍게 하거나 아니면 네.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결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이죠. 다만 이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 상당 부분을 세수로, 네, 세수로.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13페이지에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네, 다 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이거를 지금 일종의 금산 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을 만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금 저희들이 뭐 금산분리라는 게 원래 산업이 금융을 지배한다는 그런 정신인데 거기는 전혀 저희들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측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형벌, 뭐 과징금, 과태료, 아니면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률이 법규가 너무 많아요.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도 형벌 조항이 되게 한 800개 이내. 근데 우리나라는 2,800개쯤 된다고 해요.
2,700~800개쯤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냥 다 형처벌하는 걸로. 근데 이게 경제 분야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이거를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무슨 실무 책임자 처벌받는데도 한 5~6년씩 걸리고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영향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을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네,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중에서는 그냥 그 교도소 갔다 와서 뭐 한 3년 쓸다 오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뭐 그걸로 살겠다. 그냥 더 가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분위대가 들어가자고 왜 들어가자.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 경제 활동 영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네. 그래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도움도 안 되는데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까. 근데 이거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네, 속도를 내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F를 만들었으면 네.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상생협력 기반 강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 또 하나의 이제 산업계 내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양극화와 차별의 문제입니다. 혜택은 특정 소수가 보고 나머지는 거기다 다 이게 그야말로 착취라면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여튼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거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과 공유제, 뭐 납품 대금 연동제 등등이 있는데 상생 금융 지수 도입 뭐 등등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걸 포함해서 네. 같이 사는 사회로 중소기업도 좀 살고 납품업체도 좀 살고 노동자도 좀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네. 지역도 좀 살고 동네 가게도 좀 살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최대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 안정 분야도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 유통구조 개선 항목 있잖아, 그죠? 네. 생활 물가 안정에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이게 있는데 이게 계속 유통구조 개선 말은 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아마 이따가 농축산부도 관계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유통구조가 이게 스마트하지를 못해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너무 많이 샌다. 꼭 수도관 터져가지고 수돗물 새듯이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그 문제 계속 얘기되는데 잘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해수부 등 해서 유통구조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초대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젠 담합이 아니라 사실은 독점화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전 단계의 소수가 담합하는 것도 문제고 아예 독점화된 경우가 많은데 불가피하잖아요. 국제 경쟁을 하려면.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공정거래 등이 좀 하겠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획은 기재부가 하는 거니까 잘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비 경감 항목에 보니까 통신비, 데이터 안심 옵션 이런 거 있네요. 네. 최소 이게 원래 기본 통신권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긴 했던 건데 요금이 끊기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신 권한은 좀 가질 수 있게 그러죠. 이것도 좀 확대를 좀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